시작하겠습니다.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1 시간이고요. 사용하는 교재,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1 교재하고, 그 다음에 1, 2, 3 문제, 기출문제 다 담겨져 있는 문제집. 이걸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텍스트 시간에 저 봤죠? 지겹지만 오디 시간에도 또 보셔야 돼.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봐보시면,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그래서 미 공인회계사 협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직무규정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될 직무규정이에요. 윤리규정 포함하는 직무규정. 그 다음에 Independence라고 나와 있는데 독립성 규준서라는 거고요. Independence Rule이라는 거 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내용이에요. Independence Rule까지 직무 및 윤리규정 전체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과목 중 10% 정도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직무규정, 윤리규정 중요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Sarbanes-Oxley Act라는 법률 내용을 잠깐 보실 거고요. 줄여서 SOX법이라고 하는데 SOX Act. 그 다음에 Professional Standards, 얘는 이제 전문 업무 기준서예요. 그래서 Professional Standards 얘기를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어펜딕스 좀 있는데요. 104페이지 보실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카운팅 펌, 회계법인을 좀 전제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사들 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어느 정도의 조직 체계를 잘 갖춘 그런 수준의 이 회사들을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회사 말고 또 다른 그 회사에게 이 산업재 같은 거를 판매하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로 가정을 하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시험이. 그리고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 그 상단의 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준 CPA이시다. 그리고 어카운팅 펌 소속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계법인 소속 CPA이다. 회계법인 어카운팅 펌에서 하는 업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교재 104페이지 상단 표처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업무별 기준서가 있거든요. 그 기준서가 Professional Standards라는 칸 보이세요? 그 위에 표 중에서도 맨 왼쪽 컬럼에 Professional Standards 있죠. 우리가 지금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에서 보셨던 Professional Standards가 그거예요. 그래서 각 업무별 기준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회계법인 소속 CPA로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셔야 된다. 맨 위에 보시면요, Services, 이제 수행하시는 업무들, 영역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Attestation Services, 그 다음에 Non-Attestation Services, 그렇게 나와 있죠. 인증 업무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비인증 업무다. Attestation 업무는 확인, 검증해주는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확인 잘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해서 검증을 해주시는 업무가 Attestation Services예요. 그 Attestation Service를 또 나눠보면요, Examination Service, 그 다음에 Audit Service, 그 다음에 Review Service, Agreed Upon Procedures, 뭐 이렇게 좀 또 구분이 가능한데요. Examination이라는 여기서의 그 의미는 감사 업무예요. Examination도 감사 업무. Audit 괄호 열고 HFS 이렇게 적혀 있는데 HFS의 의미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의 의미입니다. 역사적 재무제표. 실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들, 여러분들의 이제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 사의 실제 이 트랜잭션들이나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회계 처리를 해서
그게 이제 재무제표, 뭐 모든 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역사적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이 반영되어 있는 표들, 이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예요. 그거를 감사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어딧입니다. 어딧,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감사, 어딧. 근데 이 감사 업무라는 게 꼭 역사적 재무제표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외의 HFS 이외의 subject matters들을 이렇게 검증하셔서 확인하고 또 감사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업무도 있어요. 그게 examination 서비스예요. examination.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추정 재무제표 같은 거. 그다음에 또 과거 재무제표인데 또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말고 과거에 어땠었더라면, 과거에 지금 현재 합병했는데 1년 전에 합병했었더라면 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이제 과거 재무제표라는 그러한 또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또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부동산 건물 면적을 확인 검증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 뭐 그런 것들이 examination 서비스에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업무는 어딧, 그 이외의 이 검증 대상을 감사해서 의견 표명하는 업무가 examination이에요. 근데 이 examination이라는 용어가 이제 수시로 등장할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감사 의미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의 검사 의미로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auditing attestation 과목은요, 네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회계하고 중복되어지는 이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분석적 검토 절차라 해서 뭐 비율 분석하고 뭐 이렇게 비율 계산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부 이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용어가 갖는 뉘앙스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과목이 바로 Auditing Attestation입니다. 나중에 잘 시험장에서 시험 진짜 잘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얼토당토하는 점수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 Auditing Attest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지금 돼야 이렇게 합격하실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업무 있고, 이 감사 업무와 관련한 지금 바로 밑에 줄 보시면 independence 보이시죠? 우리 지금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independence,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서는 이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독립성, 지금 클라이언트사에 대한 인디펜던스를 갖춘 그런 상태에서 확인 검증해서 결과를 내줘야, 이제 결과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확인 검증 결과물을 신뢰를 해줄 거다는 거죠. 믿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required 되어지는 지금 업무, 감사 업무, 일단 감사 칼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xamination service는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라는 기준서, Professional Standards, 이 업무 기준서에 따라서 이 examination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까지는 전부 기준서 제목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붙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얘를 줄여서 SSAE라고 하고요. 더 줄여서 AT-C. 이 C의 의미는 clarified의 의미인데요. clarified. 좀 더 기존 기준서 내용에 비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기준서를 재정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T, attestation AT, clarified. 줄여서 이렇게 해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업무인 어딧 업무를 하실 때에는 issuer, non-issuer, government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issuer라는 것은 증권 거래소에 지금 발행한 주식이 상장돼 있는 상장 회사를 의미합니다. issuer, public company라고도 얘기를 하고 issuer라고도 얘기를 해요. issuer. 그래서 상장회사, issuer, 비상장회사, 비상장사, non-issuer. 그 다음에 정부기관, government. issuer 감사 시에는요, PCAOB라는 스탠다드를 따라야 돼요. PCAOB라는 기구가 있어요. PCAOB의 auditing 스탠다드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non-issuer, 비상장사 감사 시의 감사 기준서는요, SAS,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의 이니셜 SAS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AU clarified라고 얘기 또 합니다. AU clarified, audit, AU clarified, AUC. 그래서 AUC에 따라서 비상장사 감사를 수행하시면 돼요. 이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정부기관 감사 시에는 정부감사 기준서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가가스라에서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라는 정부감사 기준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감사하시면 돼요. 비상장사 감사 그 기준서를 제정하는 기구가 밑에 있고요. AICP 내에 있는 Auditing Standards Board, ASB. 그 다음에 이 감사 업무라는 것은 지금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확신을 주는 업무, 동네방네에 떠들 수 있는 업무예요. 결과물을 외부 제3자에게 확신을 주는 지금 업무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인데 어슈런스. 근데 그 주는 확신의 수준이요. 감사 업무는 파지티브 어슈런스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 그 얘기는 그 밑에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하는 업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피니언,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 의견.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해봤는데 샅샅이 다 지금 확인 검증해봤는데 진짜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같으면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수준의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감사 의견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업무. 그래서 이 positive assurance를 주는 업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확신의 수준, 여러분들이 제3자에게, 이용자들에게 주는 확신의 수준은 reasonable한 수준의 assurance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assurance level, 그리고 레벨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high level of assurance를 주는 업무예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입니다. 한데 이제 이 감사 업무라는 게 이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회사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으면 연간 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막 투입이 되는데 전수조사 절대 못 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확인 검증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감사, 표본조사,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한 어슈런스를 줄 수는 없어요. 이 감사라는 업무가 이그제미네이션이든 뭐 어디시든 각종 기법과 또 방법을 동원을 해서 확인 검증을 해주긴 하되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앱솔루트 어슈런스, 절대적 수준의 확신은 줄 수가 없고요. 하이 레벨 어슈런스, 리즈너블한 수준의 어슈런스, 함적 수준, 대신에 높은 수준, 여러 방법, 기법 이런 걸 동원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은 줄 수 있어. 하지만 절대적인 확신 수준까지는 줄 수가 없는 업무가 어디 그 다음에 examination servi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적 수준의 확신, 하지만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의 확신, 그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준다라는 게 오피니언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 뭐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오피니언을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하는 업무가 감사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다. 자, 그 다음 칼럼을 보시면 104페이지 맨 위에 상단표 그 다음 칼럼 attestation 서비스의 리뷰 있죠. 리뷰 업무, 리뷰 서비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리뷰는 재무제표 검토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리뷰의 의미는 재무제표 검토 서비스, 검토 업무. 그래서 얘도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독립성. 그래야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서 이용자들 또 그 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믿어줘요. 신뢰를 해줘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required 되어지는 attestation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까지는 똑같고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라는 이 기준서에 따라서 리뷰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줄여서 SSARS SARS, 그 다음에 더 줄여서 AR Clarifi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 리뷰 칼럼 의미고요. 어카운팅은요. Standards for,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쪽은 오른쪽 다다음 칼럼을 보시면 컴필레이션 칼럼 보이시죠? 컴필레이션 서비스 재무제표 작성 업무다. 재무제표 작성 업무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만들어주는 업무예요. 근데 단순 preparation 서비스, 단순 작성해주는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컴필레이션 서비스는 리포트까지도 줘야 돼요. 재무제표 작성해주고 컴필레이션 리포트까지 발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프레퍼레이션 서비스는 리포트까지는 안 주거든요. 그냥 재무제표 만들어주면 끝나는 서비스인데 컴필레이션 서비스는 컴필레이션 리포트까지 같이 줘야 돼요.
같이 이제 필요성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리포트까지 요구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 받아야 된대. 사업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 대출 지금 심사 서류 중에 재무제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회계사의 회계법인의 이렇게 리포트도 필요하대. 그 재무제표 내용과 관련한 리포트 필요하대. 그런 경우 이제 컴필레이션 리포트까지 주세요. 라는 이제 의뢰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필레이션은 non attestation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인증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요구 안 돼요? 인디펜던스가 요구되지 않아요. 독립성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컴필레이션 서비스는. 그리고 이 컴필레이션 쪽도 기준서를 보면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라는 똑같은 리뷰 서비스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 제목하고 똑같은 지금 기준서를 명칭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컴필레이션 서비스가 지금 이 기준서 명칭 중 어카운팅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뷰 서비스는 뭐 말 그대로 리뷰. 그러니까 다시 리뷰 칼럼으로 왼쪽으로 되돌아 보시면 인디펜던스 요구되는 업무, 그다음에 SSARS를 따르는데 여기서 어카운팅은 컴필레이션 서비스 쪽을 의미하고 리뷰 서비스는 리뷰 서비스를 쪽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AR Clarified 줄여서 부르고 밑에 그 ASP 내에서 이 기준서를 지금 작성하는 기구 있고, 그다음에 리뷰 업무는요 역시 확신을 주는 업무이거든요. 근데 수준이요 Negative Assurance 소극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imited Assurance 수준을 주는 업무라고도 하고 제한적 수준의 확신 주는 업무다. 오피니언은 안 나갑니다. 의견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아까 감사 업무는 적극적인 이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봤더니 상기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예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말 재무 상태랄지 당해 영업 성과랄지 또 현금 흐름을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빼고 어떤 내용 빼고 나머지만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정 의견인데, 그리고 부적정 이거 이 재무제표 쓰레기입니다라는 의미인데요. 부적정 의견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버려요. 이게 이제 부적정. 그다음에 뭐 한 게 없네, 업무 수행할 수가 없네, 뭘 갖다 줘야 확인 검증을 하지. 확인 검증 감사 절차 지금 감사 기준서에 따라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확인 검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영자에 의한 이런 제한이랄지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제한 때문에 절차를 수행을 못했네, 증거 수집을 할 수가 없었네, 의견 못 드려요라는 이제 소위 디스클레이머라는 의견 거절,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업무가 감사 업무인 반면에, 근데 그렇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이렇게 오피니언까지 표명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적극적인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메소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확인 검증하기 때문에, 확인 검증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피니언을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요. 그러나 리뷰 서비스는 주된 절차가 딱 두 가지야. Analytical Review Procedure라는 분석적 검토 절차 및 내부자들에 대한 인quiry, 질문,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확신까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 수준 내지는 소극적 수준의 어떤 확신을 주는 업무가 바로 리뷰 서비스. 그러니까 검토해봤는데 그 재무제표가 이제 중요성 관점에서 이제 회계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상한 거 안 보였어요 정도 수준.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어요라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표현을 써서 보고서를 리뷰 리포트를 주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된 이제 절차가 두 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피니언까지는 표명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칼럼 AUP, Agreed Upon Procedure라는 지금 업무 영역이 나와있죠. AUP, 보통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합의된 절차 수행.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M&A 업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AUP, M&A 업무, Merger and Acquisition 업무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이제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제 업무. 합의된 절차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하고 여러분들 간에 수행하셔야 될 절차를 합의를 본다는 의미예요.
서로.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절차를 수행을 해서 검증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해드릴 수 있어요. 높은 어떤 품질의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절차 수행해서 지금 발견사항 결과물 드릴게요. 보고서 드릴게요. 이렇게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합의된 절차만 딱 수행해주고 그 절차 수행에 따른 결과물만 이렇게 딱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 작성해서 AUP 리포트 주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따라야 돼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이것도 이제 SSAE 따라서 하는 건데요. Attestation, AT Clarified 따라서 해야 하는 이제 업무인데요. No assurance죠. 밑으로 내려보면 얘는 assurance 주는 업무 아니에요. assurance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AUP는 아까 뭐 M&A 이거 뭐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 회사랑 저 회사랑 합병한대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업무고, 그래서 동네방네 이렇게 떠드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no assurance 확신을 제공해주는 업무는 아니다. 그 다음 non-attestation 가서요. compilation 잠깐 봤고요. SARS, AR clarified 따라야 되고, 다음 tax service입니다. 세무 서비스. 우리 이제 텍스 시간하고 관련 있는 이제 기준서, 역시 뭐 인디펜던스 필요 없는, 요구되지 않는 업무고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 Tax Services에 따라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시면 돼요. 줄여서 SSTS, 더 줄여서 Tax Standard, TS. US Taxation 2를 수강하시다 보면 US Taxation 2 끝 무렵에 SSTS 이거 보게 됩니다. TS Tax Standard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컨설팅 서비스 있죠?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똑같고 뒤에 컨설팅 서비스 SSCS에 따라서 수행하시는 업무, 더 줄여서 CS 컨설팅 스탠다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 된다. 그러면 다시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 가볼게요. 맨 앞에 목차. 네 번째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얘기를 잠깐 지금 뒤에 가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법인 소속 CPA로서, 어카운팅 펌 소속 CPA로서 어떠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신 거예요.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그 이하는요, 지금 테이블 오브 컨텐츠 다섯 번째 항목부터는 AU Clarified,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죠? 감사 업무 기준서야.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업무 기준서들. HFS,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ing Standards, Auditing Standards들을 예요. 그래서 기준서, 감사 기준서 200호, 210호, 510호 쭉쭉쭉쭉 보시게 된다. 이게 지금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들이거든요. ASPA 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상장사 기준서는 아까 이슈들 감사하시기 위해서는 PCAOB 어리팅 스탠다드에 따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나 상장사 감사 기준서나.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제 이 상장사 감사 기준서 얘기가 등장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그리고 뭐 2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 Clarified 200호 보시면 Overall Objectiv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GAS가 아까 SAS,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입니다. GAAS,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감사 기준. 우리가 회계 기준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지금 principle, GAAP, GAAP이라고 보통 부르죠.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 뜻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 있듯이 우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를 하는 업무는 Attestation Service, 인증 서비스 중에 한 영역이고,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요구됩니다. 독립성이 요구돼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감사를 했어. 재무제표 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보고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신뢰를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눈 감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정도의 어떤 외부 표시나 오류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가족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대출 또 승인 못 받으면 곤란하잖아. 곤란해지게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수준의 중요한 정도의 뭐 외부 표시나 오류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적정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및 여러분들의 감사 보고서 이용자들이 그런 의심의 어떤 그 눈초리로 쳐다보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판단할 수도 있잖아. 안 믿어줄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있어야 있는 자가 이렇게 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재무제표 및 또 이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내용을 신뢰를 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어디터가 지금 감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뭐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야 되는 거다? GASS의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조서 작성하고, 감사 증거 수집하면서, 이제 감사 절차 수행하면서 증거들을 수집해요. 어디도 에비던스를. 감사 증거 수집하고, 이제 감사 절차 수행 내용을 감사 조서 다 지금 기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절차 수행을 통해서 수집한 감사 증거들을 바탕으로 바로 어디드 어피니언을 익스프레션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수집한 감사 증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업무의 수행, 전반적인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수행. 다음 terms of engagement, 지금 이 감사 수임 조건, 해서 우리 이제 지금 제목이 감사,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기준서들이 쭉 이제 앞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감사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품질관리실이라는 것을 거쳐줘야 돼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 Quality and Risk Management 하는 옛날에는 심리실이라고 불렀고 지금 현재 품질관리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QRM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의뢰가 들어왔다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넙석 acceptance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수락하는 게 아니라 검토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받을까 말까, 감사가 가능할까 말까,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회계법인 능력으로 충분히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제 어디터빌리티라는 걸 따져줘야 돼.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빅4, 큰 대형 회계법인 네 개가 존재하죠. 프라이스 워터스 앤 쿠퍼스, PwC랑 그다음에 KPMG, 또 EY, ernst 영, 그다음에 또 딜로이트 씨, 뭐 이런 이제 큰 빅4 네 개의 대형 회계법인이 존재하고요. 그들은 이제 우리 foreign firm이라고 보통 불러요. foreign firm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토종 회계법인들 local firm이라고 부릅니다. local firm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마한 그러니까 규모의 local firm들은 대기업 감사가 힘들겠죠. CPA 수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대기업 감사 못 해요. 그러니까 고품질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줘야 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금 회계법인의 역량, 능력, 또 보유 CPA 수, 또 보유 전문가를 통해서 고품질의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의뢰를 해온 그 회사의 혹시 사장님이 과거에 회계 분식, 회계 부정 전력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다 확인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한번 그런 어떤 그 인티그리티가 좀 문제가 있는 그 사장님 운영하는 회사는 그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는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회계법인은 이 어떤 그 신뢰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회사이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들인데 한번 신뢰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의뢰가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망해버려요. 예전에는 빅5였거든요. 빅4가 아니라 빅5였어. 아서 앤더슨이라는 또 대형 회계법인이 있었는데, 대규모 회계 부정, 그 사건에 연루돼서 엔론 사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같이 망해버렸어요.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워가 대규모의 회계 부정을 외부에 지금 고발해버렸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망하면서 아서 앤더슨도 같이 망해버려서 이제는 빅4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따져줘야 돼요. 특히 이제 그 해당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들, 경영진들의 인티그리, 어떤 정직성, 또 그런 것들을 잘 좀 판단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없겠다 그러면 이제 억셉트 하는 거예요. 받아. 오, 감사 수락할게요. 그러면 이제 감사 계약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 계약서를 우리 오딧 engagement lett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terms of engagement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거 따져줘야 되고 또 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 판단해서 감사 계약 체크를 하는 거예요. engagement의 의미는 일정 딱 기간 동안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udit engagement 일정 기간 동안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audit engagement.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letter,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audit planning 들어가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감사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감사 전략, auditing strategy 같은 거 이제 수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제 audit client라고 부르거든요. audit client, 휘감 회사 여러분들의 audit client 업종이 뭐며, 또 업황은 지금 어떤 상태이며, 또 규모는 어떻고, 또 뭐 상장회사냐 비상장사냐, 또 앞으로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회사채 발행 같은 거 앞두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 회의를 통해서 지금 감사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감사 계획 수립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다시 테이블 오브 컨텐츠 가서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거기 중간에 보면 지금 플래닝 온 어딧, 플래닝 온 어딧 또 보이죠? 제가 AU 클래리파이드 300호, 300 플래닝 온 어딧.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금 뭐 오프닝 밸런시스, 기초 잔액. 그래서 이니셜 어딧 인게이지먼트, 초도감사라고 부르고요. 초도감사. 그 회사 처음 나간 거야. 처음 우리 회계법인의 지금 클라이언트가 된 거야. 그게 이니셜 어딧이고요. 리어딧은 including re-audit engagement,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전기도 우리가 감사했고 단기 재무제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한 걸 re-audit이라고 부릅니다. 오프닝 밸런스의 의미는 기초 잔액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재무제표 BS 위주로 감사하거든요. 밸런스시트 위주로, 재무상태표 위주로 감사를 하게 돼요.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특정 시점의 상태를 표시해 놓은 그런 보고 목적의 표인데요. Financial Position. 근데 이게 기초 잔액이 있고 비기닝 밸런스가 있고 기말 잔액, 엔딩 밸런스가 있습니다. 비기닝 밸런스, 엔딩 밸런스. 이건 이제 전기 말짠이, 전기 엔딩 밸런스가 올해 비기닝 밸런스로 그대로 2월 돼서 넘어오는 숫자가 비기닝 밸런스 기초잔액, 오프닝 밸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잔액. 우리가 계속 감사인 같으면 전년도 기말 재무상태표 감사 끝났어요. 재무상태표상의 숫자 확인 끝났어. 그래서 문제 없었어? 그 숫자가 그대로 올해 지금 이 오프닝 밸런스이자 비기닝 밸런스로 넘어와. 이 금액 확인 끝났네? 정기 감사하면서 확인 끝났네? 계속 감사인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 요 상의 엔딩 밸런스만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시면 돼요. BS는 이 재무상태표는 밸런스시트는 요거 맞냐?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정도로 틀린 금액, 오류 금액, 뭐 외국 표시 금액 있지는 않느냐? 그거 확인하시면 돼. 그러니까 계속 감사인 같으면 요거 위주로 감사하신다. 요거 확인 위주로 감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딩 밸런스, 밸런스시트상의 그 밸런스 시트상에 있는 어카운트 밸런스 확인 검증하는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감사 같으면 이거 확인 끝났지, 문제 없었어? 문제가 없었으면 확인했어? 그리고 이거 확인했어? 이거 위주로 확인했어? 문제 없어? 문제가 확인 안 됐어? 그러면은 얘와 이 사이 기간 금액을 표시해 놓은 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란 말이죠.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한 회계 기간 동안의 operating results, 영업성과를 이렇게 표시해서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그게 income statement인데, 기초잔액 맞았음을 확인했어. 기말잔액 맞았음을 확인했어. 당연히 사이 기간 금액인 income statement 금액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표는 BS 숫자랑 마이스 숫자 갖고 조정해서 캐시플로우 주로 이제 오퍼레이팅, 인베스팅, 파이낸싱 분류체계 제대로 분류해놨느냐, 잘 클래시피케이션 해놨느냐에 초점을 두고 이 현금흐름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오퍼레이팅,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인베스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그 다음에 파이낸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제 뭐 이들의 어떤 온고잉하고도 센트럴한 오퍼레이션에 따른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 제일 중요합니다. EBITC라고 뭐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depreciation 또 amortization 전 EBITDA. 그 다음에 investing activity는 CAPEX라고 보통 부르는데 capital expenditure, 이 CAP 그 다음에 익스펜디처의 EX에서 CAPEX라고 보통 부르는데 투자 기업의 투자들은 보통은 이제 뭐 설비 투자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상환과 관련한 활동이 이제 파이낸싱 액티비티즈로 인한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현금주의에 따라서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니셜 어딧 같으면 초도감사야 처음 나가는 회사야. 그럼 이거 타 감사인이 감사를 했던 아니면 올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음으로 지금 외부 감사 대상이 돼서 이거 감사 받은 적이 없던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니셜 어딧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요거 비기닝 밸런스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엔딩 밸런스 확인하면서 그래야 이 중간 숫자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숫자도.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기존 감사인이 있었다, 프라이어 어세서 어디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 새로 지금 여러분들 어디 클라이언트 사된 지금 그쪽 제 대표한테 퍼미션 받아가지고 기존 이제 전임 감사인 거 감사 조서 내용 좀 검토할 수 있게 해줘서 허락 좀 해주세요 해갖고 기존 감사인 거 감사 조서를 검토해서 비기닝 밸런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쪽 뭐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 사장님이 허락을 안 했던 기존 그 감사인인 프레스 어디터가 허락을 안 했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저 비기닝 밸런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록 또 문서 이런 거 다 증빙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비기닝 밸런스 확인하고 그다음에 엔딩 밸런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확인하고 그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뭐예요? 그 다음 제목이 애널칼 프로시저라고 나와있죠? 애널칼 프로시저스 분석적 절차 내지는 분석적 검토 절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애널칼 리뷰 프로시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애널칼 리뷰 프로시저의 리뷰는 아까 보셨던 리뷰 서비스의 리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딧 목적상의 애널칼 리뷰 프로시저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분석적 검토 절차, 분석적 절차, financial ratios 비율 분석. 이 financial ratio는 이제 여러분들 뭐 FAR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쪽 BAR 쪽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팅 어테이세이션에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포커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쪽은 단순 비율 계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각종 이 비율들을 계산해서 감사 목적상 전기 대비 단기 비교도 해보고 업계 평균 대비 비교도 해서 unusual하게 fluctuation 있는 것들, unusual하게 change된 것들, unexpected한 value들 그런 것들 찾아내서 혹시나 거기에 중요한 정도의 역표시나 오류 금액이 있지는 않나 그거 확인해볼 목적으로 비율을 계산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성 여러분들이 중요성 개념을 좀 생각하셔서 중요성 기준 금액을 정하셔서 일정한 레인지를 벗어나는 값들만 찾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출렁거렸지? 전기 대비 단기 왜 지금 지금 외상 매출금 회전율 외상 매출금 AR
턴오버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크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었지? 뭐 이런 거, 또 재고자산 회전율이랄지 그런 것들 일정한 리즈너블한 레인지 내에 위치하면 뭐 문제가 없지만 벗어난 정도의 이렇게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발견이 되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목적상에 지금 우리가 이 파이낸셜 레이쇼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적 절차 내지는 분석적 검토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자, 다음 주제가 플래닝이 있고요. 플래닝. 이 감사 계획 수립하면서 이 엔카프라시저도 같이 돌려보는 거예요. 같이 돌려봐야 돼요. 엔카프라시저 분석적 절차. 아직은 감사 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감사 전이기 때문에 감사 전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갖고 비율 계산해서 전기랑 한번 비교해보기도 하고, 업계 평균값이 있다면 평균값하고 비교도 좀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들, 큰 차이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unusual한 값들, unexpected한 값들 딱딱딱딱 추려서 그게 이제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려내는 거예요. unusual에 이상한 정도의 변동인데 변동폭이 너무 커도 큰데 업계 평균값하고도 차이가 나도 너무가 나는데 여러분들 예상값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 위한 이 지금 감사 계획 목적상의 엔카프라시저를 수행하는 건데 그 값들이 unusual한 값들, unexpected한 값들 안에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 중요한 정도의 요표시나 오류 금액, 에러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키한 어떤 에어리어들, 리스키한 그런 어카운트나 뭐 밸런스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검사 절차. 그러니까 감사 전 숫자 갖고 일단 돌려보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감사 계획을 짜는 거야. 그 영역 위주로 주로 확인 검증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필드 나갑니다. 필드 이제 감사 현장 나가는 거예요. 필드 나가요. 나가고 하는 업무가 크게 보면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보고요. internal control 시스템 보는 거야. 내부 통제 시스템. 여러분들의 피감에서 혹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중인가? 부터 확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큰 세 가지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 회사, 피감 회사가 만약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임플리먼테이션해서 오퍼레이션까지 하고 있다면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어떤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재무 보고를 재무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ICFR이라는 시스템이에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과 관련한 Financial Reporting,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Financial Reporting의 를 위한 Internal Control 내부 통제 시스템. 그게 ICFR이에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거 설계 구축 운영 중인가부터 확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ICFR이 바로 지금 쟤를 설계 구축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감사 의견 표명 대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모든 표들 요거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보고되어지는 그 보고 사항들, 그 숫자들의 머티한 정도나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 없게끔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걸러내주는 시스템이 ICFR,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고 부르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ICFR이 만약에 잘 설계 구축 운영된다면 재무대표 재무대표의 신뢰성이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신뢰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잘 걸러내는 시스템이라면. ICFR, 그러니까 ICFR의 설계 구축 운영 여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 설계해놨네? 이 설계대로, 이 형식대로 잘 오퍼레이션 운영만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요 표시에 안 생기게끔, 저 재무제표 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겠는걸?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테스트 한번 해봐야 해요. 그 ICFR을 테스트 해보는 거야. ICFR 테스트. 그거를,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오브 컨트롤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TOC, 톡! 해보는 거예요. 톡! 통제 시험조사, 통제 시스템 시험조사, 줄여서 통제 시사, 이렇게 부릅니다. TOC. 근데 이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유지하는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Reliable and Financial Reporting입니다만은 그 밖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도 efficient하고도 effective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거고, 또한 compliance with laws, regulations, 또 뭐 contracts, 뭐 grant provisions 등등등등 때문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법 감시라고 얘기를 하죠. 준법 감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관계 법규, 회사마다 지켜야 될 관계 법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법규 잘 준수하게끔, 위법행위 저지르지 않게끔, 그 다음에 계약 요건 같은 거, 또 보조금 지급 규정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잘 컴플라이언스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이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딧, 요 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터로서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 내부 통제 시스템 중에서도 ICF8 쪽뿐입니다. 기본적으로 ICF8 쪽 위주로 이제 설계, 구축, 시행 여부, 또 테스트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이펙티브니스, 운영 효과성을 평가해보게 돼요. 운영 효과성. 잘 효과적으로 지금 설계된 대로 서브스텐스, 잘 형식은 갖춰놨는데, 폼은 갖춰놨는데, 디자인은 잘 해놨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설계해놨는데, 잘 설계된 대로 진짜로 효과적으로 운영도 되나? 라는 TOC, 테스트 오브 컨트롤을 테스트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이펙티브니스가 우리의 관심사야. 서브스텐스 확인하는 거야. 서브스텐스 실질. 폼은 잘 갖춰놨는데, 그걸 확인했는데, 폼대로 진짜로 서브스텐스도 괜찮나? 실질. 진짜로 설계된 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도 되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저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오류나 왜곡 표시 안 생기게끔 잘 걸러내고 있나를 테스트하는 절차가 톡입니다. TOC, 테스트 오브 컨트롤. 여기부터 이제 필드워크가 시작되는 거야. 필드워크이라고 불러요. 필드워크. 어떤 이제 필드 나가서 하는 워크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 업무 시작. 그렇게 해서 이제 ICFR의 운영 효과성까지 이제 이 평가를 좀 해보고요.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어마운트들, 금액들을 이제 확인, 검증하는 또 이 설계를 해야 돼요. 절차 설계를 해야 돼요. 얘가 잘 돼 있으면, 얘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평가 결과물을 얻게 되면 걔를 좀 릴라이언스를 해요. 얘를 좀 신뢰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겠죠. 잘 걸러낸다라는 평가 결론을 여러분들이 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릴라이언스를 좀 해서 그 다음 이 재무제표 재무제표 이제 감사 하는 정도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엉망이다, 혹은 뭐 ICFR이 뭐예요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 설계조차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 릴라이언스를 할 수 있는 ICFR이 없으니까 바로 재무제표 이제 감사 들어가는 거야. 그런 회사들은 이 재무제표 이제 그 숫자 보는 그 감사 절차를 substantive procedures 내지는 substantive test 에서 실증 절차 내지는 뭐 입증 감사 이렇게 부릅니다. 증거 수집하기 시작해야 되지. 이 금액들 확인 검증하기 시작해야 돼. 이 금액들 중에 중요한 정도의 오류나 왜곡 표시가 있지는 않는지 substantive test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냥 subtest라고 부를게요. subtest 유형은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라는 거하고 test of details라는 절차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substantive test 목적상의 analytical procedure 분석적 절차가 잘 맞아 떨어지는 계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계정 같은 거, 페이롤 어카운트, 페이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예측값, 여러분들의 expected value,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해당 여러분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그 연도, 그 기간 중에 이 직원 수의 변동, 내역 받고, 임률의 변동, 내역 받고, 그거 갖고 계산기 두드려 볼 수 있겠죠. 그냥, 연간 인건비가 이 정도 됐겠는데? 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처리해 놓은 페이롤 익스펜스 금액, 액추얼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한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가 처리해 놓은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리즈너블한 레인지 내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벗어났다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왜 unexpected한 정도의
어마운트 처리가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의 의구심을 항상 가지시고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혹시 여기에 중요한 정도 요표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이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인건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도 여러분들의 예측값보다 훨씬 많이 인건비 처리를 해놨네? 혹시 인건비 계정을 이용한 시크릿 펀드 조성 가능성, 비자금 조성 가능성, 인건비 계정은 분석 절차가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목적상의 엔컬프라이죠.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들은 해요. 근데 안 맞아떨어지는 계정들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현금 계정은 뭐 이렇게 이 증감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아주 다양할 수 있어서 현금 계정은 분석적 절차 같은 거 안 해요. 잘 맞아 떨어지는 계정들만. 뭐 예를 들어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이자 비용, 연간 이자 비용, 이 회사의 지금 대출 잔액이 이 정도고 그리고 지금 계약서상의 이자율이 이 정도니까 올해 연간 이자 비용이 이 정도 되겠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측값을 계산해 볼 수 있어. 그거랑 실제 이자 비용 처리한 해놓은 값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은지. 리즈너블 레인지 내에 뭐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벗어난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벗어났지? 이자 비용이 왜 이렇게 적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 비용을 적게 계산해 놨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죠. 의구심 가지셔야 돼.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 전문가죠. 의구심.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 우리가 아까 요 컨트롤을 테스트한 걸 TOC. 이 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입니다. 상세의 내용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부, 상세한 디테일들을 테스트 해보여요. 숫자 보는 절차예요. TOD가. TOC는 숫자 보는 절차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 보는 절차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 효과적으로 운영되냐, 안 되냐, 잘 걸러내냐, 시스템이 잘, 지금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가 재무제표 안 생기게끔 시스템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거 테스트하는 게 TOC, TOC, 그 숫자 보는 절차 아니에요. 시스템 보는 절차예요. 하지만 TOD는 숫자 보는 절차예요. 숫자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 숫자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는 절차가 Test of Details, TO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D, Substantive Test는 크게 그래서 SAP, SAP하고 Substantive Enterprise하고 Test of Details, TOD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드웍이고요. 필드웍.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감사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오겠죠. 오버럴하게 파이널로 리뷰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리뷰도 재무제표 검토 업무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리뷰는 최종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의 최종 검토의 의미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이 어디 지금 인게이먼 팀의 상급자가 크리티컬하게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크리티컬하게 리뷰해줘야 됩니다. 엄격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sufficient하고도 appropriate한 audit evidence를 obtaining 했는지 혹시 지금 빠진 절차는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디 인게이지먼트 팀의 최고 상급자가 이제 최종 검토를 해주는 단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sufficient and appropriate audit evidence라는 표현은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했는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수준의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했는지 검토, 마지막 최종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역시 또 품질 관리실 거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종결, 이 감사건 종결, 어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바로 감사 보고서 일자가 되는데요. 어디터의 리포트 데이트라고 불러요. 감사 종결, 현장 철수, 어디 컴플리션 데이트. 이제 어디 리포트에 이때까지 이제 적극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증거 수집을 지금 완료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어디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 하게 됩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그리고 의견 거절.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필드웍을 통해서 여러분들 숫자 확인했잖아요.
중요한 수준의, 이제 중요한 정도의, 우리가 임머티리한 건 관심 없어요. 우리 회계 시간에 보셨거나 보셔야 되거나 이쪽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머티리얼티 레벨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머티리얼리 레벨, 중요성 수준. 뭐가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재무제표가 외부로 공표될 거 아니에요. 정부 이용자들한테 이제 제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이 회사 한번 투자해볼까? 포텐셜 인베스터가 됐든, 크레디터, 지금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든, 여러 와치독 에이전시, 감독 기관이든, 등등, 정보 이용자들, 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정보 및 여러분들의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유저들이 각종 이제 의사결정을 할 목적으로, 이제 의도로 이 재무제표 및 여러분들의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오류 금액이나 왜곡 표시가 있다면 그게 중요한 중요한 수준의 오류 및 왜곡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오류 금액이나 왜곡 표시. 여러분들은 처음에 감사계획 짜실 때, 감사계획 수립하실 때, 이 회사의 업종, 업황, 지금 각종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머티리얼티 레벨을 정해놓고, 머티리얼티 레벨 중요성 기준 금액을 결정해놓고, 그 기준 금액에 맞춰서 앞으로의 향후의 감사 절차를 설계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머티리얼한 거, 이 정도 틀리면 10원짜리 좀 틀렸어. 100원짜리 틀렸어. 1000원짜리 틀렸어. 그거 갖고, 그 틀린 금액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을까 이거예요. 안 받겠죠? 적은 수의 지금 작은 그 금액의 어떤 오류 금액이나 외표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전수조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수조사 못해. 우리 TOC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거고, TOD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거예요. 퍼퓰레이션에서 샘플 추출해가지고, 일정한 샘플, 링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샘플 추출해서 샘플만 확인하거든요. 샘플을 확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 임머티리얼한 건 여러분들 관심사가 아니야. 다 못 봐, 그거. 해서, 아까 의견 표명할 때도 중요성 관점에서 in all material respect라고 부르는데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감사 의견을 지금 표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성 수준이 뭐라고요? 나중에 이 이슈될 릴리즈될 이 재무제표 및 요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수준의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 오류 금액이나 외유 표시인 겁니다.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는 immaterial,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중요치 않은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가 있는지를 확인 검증해주는 절차가 감사 절차입니다. 재무제표 역사 재무제표 감사 절차. 나중에 이제 외부에 릴리즈가 되겠죠. 리포트랑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랑 나중에 issued 내지는 릴리즈드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겠죠.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공표된다고 얘기해요. 공개, 발표. 자, 다음 기준서 320호 Materiality in Planning 감사 계획 수립함에 있어 중요성 기준 금액을 결정하셔야 돼요. 중요성 수준. 이게 또 여러분들의 Professional Judgment에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계법인마다 중요성 기준 설정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페셔널 저지먼트, 지금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업계, 업황, 뭐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머티리얼 레벨을 결정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이 머티리얼티 레벨을 초과하는 어떤 수준의 그러한 에러나 미스 스테이먼트를 적발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지는 감사 절차들을 설계해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fraud가 회계 부정의 의미예요. 회계 부정. 분식, window dressing이라고도 부르고, window dressing, 우리, 클로딩 샵 같은 데 가면, 윈도우에다가 마네킹에 아주 뭐 대표성 있는 지금, 의상을 입혀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윈도우에 드레싱. 그래서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이렇게 뭐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현혹시키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른 이렇게 아주 뭐 우리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 많이 났어요. 실적 좋아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아주 지금 건전해요. 아주 좋아요. 라고 실제와는 달리 이렇게 포장하는 거. 그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분식, 회계 분식. 그런 행위는 이제 회계 부정, 고의성이 있거든요. 프로드는 인텐트가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 에러는 고의성이 없어. 단순 실수야, 오류야. 하지만 프로드는 이건 고의성이 있어. 고의적으로 지금 숫자를 조작한 거. 그래서 플래닝 단계에서 이것도 하는 거거든요. 어디 플래닝 단계에서 감사 지금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에어카 프라이스도 해보고 그래서 리스크 에리어 찾고 또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감사 이제 전략 회의, 감사 회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디스커션 하는 거야. 이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현재 업계 상황상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프로드 가능성이 있어. 프로드 리스크 팩터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프로드 리스크 팩터, 회계 부정 위험 요소들을 이 회사 상황, 이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회사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플래닝 단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규도 알아봐야죠. Laws and Regulations. 그래서 관계 법규, 여러분들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따라야 되는 관계 법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징금 물겠죠. 과징금 물 수 있잖아. 정부에 과징금 내야 돼. 위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두드려 맞을 수 있겠죠.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죠. 리리게이션, 소송. 또 클레임 들어올 수 있어요. 배상 청구,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 또 assessment, 세금 내지는 과징금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회계감사하고 뭔 관계 있나요?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펜딩 리리게이션이 있는 상황에 어디 클라이언트를 만나잖아요. 페이턴트 인프린지먼트 같은 거, 특허권 침해 소송의 디펜던트 입장이야. 피고 소송당했어.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가. 근데 아직 확정 판결 안 났어. 그러면 이제 회계 시간에 보셔야 되거나 이제 이 회사 사장님은 매니지먼트는 로여한테 자문 같은 거 받아서 외부 변호사의 자문 같은 걸 받아서 패소 가능성 같은 걸 판단해서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종료일 현재 지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안 났다라면 패소 가능성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로여한테 자문 구하고 해갖고 지금 만약에 프라버블하다 패소 가능성이 짙다 혹은 reasonably possible하다 혹은 리모트하다 아예 패소 가능성 없음. 패소 가능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근데 reasonably possible 할 경우부터 이제 disclosure, note disclosure 이 재무제표 뒤에 항상 붙여야 되는 공시사항, 주석 공시사항. 거기다가 공시해줘야 돼.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돼. 그리고 probable하다 패소 가능성 거의 패소 가능성 확실시됨. 금액 추정 가능하냐? 따져줘야 되고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냐? 만약에 패소 판결 나면 최종 확정 판결 나면 손해배상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 그거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다면 재무제표 본문의 숫자도 반영해줘야 되죠. 그게 우발 채무 및 우발 손실입니다. 우발 손실 및 우발 채무. 컨틴전트 로스, 컨틴전트 라이빌리티. 재무상태표상에
liability에는요, 이 liability는 재무상태표에서 liability의 의미는 부채의 의미는 의무, 일종의 의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liability에는 이자를 줘야 되는 DEBT, debt이 있고요. 이자를 안 줘도 되는 liability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 같은 거, accounts payable, 뭐 이자 안 주죠. 그래서 그 liability는 크게 구분을 해보면 확정 채무가 있고 우발 채무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항목들에는 확정 채무, 이 부채 잔액이 확정된, 재무상태표는 확정된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들도 있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우발 채무예요. contingent liability. 아까 pending litigation 상태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 금액 추정은 가능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랬대. 그래서 매니지먼트도 그렇게 판단한대.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본문에 그 숫자 반영해놨어. 우발 채무로. 그리고 손익계산상의 우발 손실, 컨티전트 로스로. 그거는 확정액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확정 판결 나면. 그게 우발 채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litigation, 또 뭐 claims, assessments 이런 건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건들. 그게 컨틴전시들이고요. 우발 사건들이고, 그렇게 재무제표 본문 및 주소 공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 법규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 저지른 거, 그리고 소송당한 거, 뭐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 flow of audited internal control assessment. 이거 이제 내부 통제 보는 거, IC 파일 보는 절차를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and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statement. 재무제표의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수 있는 위험 수준,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줄여서 RMM 평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통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거다.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때 보시는 전체 내용이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 들어가서는 이제 BS 상의 또 IS 상의 실제 계정 과목별로 어떠한 지금 이 감사의 어떤 세부 목적을 설정해서 어떤 감사 절차들을 수행해서 해당 그 세부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 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3 시간에는 이제 각종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업무별 기준서 뒤에 어펜딕스에서 보셨는데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이외의 업무, CPA 업무도 보시고 관련 보고서 내용도 보시고 하는 시간이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시자고요. 쉬실게요. 10분간 휴식.